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좀 장기적으로 조정이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랑 관계 있는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식 이야기를 주로 하는 저 같은 유튜브 채널도 좀 꼴보기 싫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미준 패밀리 분들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미준 찾아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 역시도 좀 이렇게 조정장이 장기화될 때는 힘이 빠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월 2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 역시도 월가의 목소리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떠한 전망을 받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웨드부시고요. 이번에 새롭게 소파이라는 종목에 대한 커버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준 평가 레이팅은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읽어보시죠. 자, 이 기업, 즉 소파이라는 기업은 원스톱 숍이다. 따라서 하나의 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샵이라고 얘기하죠. 금융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원스톱 숍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구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냐면 다른 그 니오뱅크 컴페티터. 니오뱅크는요, 길거리에는 없고 디지털 상에만 존재를 하는 이런 핀테크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다 니시 마켓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루두루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소파이를 높게 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맞는 이야기고 논리적으로 정형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죠. 이미 이제 페이팔은 슈퍼 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예전에는 주식 투자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로빈후드도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역시도 처음에는 가상화폐로 진출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점차 그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파의 경우에는요, 이미 지금 원스톱숍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마켓 점유율을 높여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UBS고요. 이번에 애플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맥 컴퓨터의 그 매출이 한 작년에 비해서 한 6%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9.2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작년 같은 경우는 21%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컴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는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새롭게 정비한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4분기에 주가의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워크 컨디션,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서도 일을 하고 출근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부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스쿨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 3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그 숙제하는 모습을 보면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내주고 거기에다 이제 숙제를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한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고사양 컴퓨터가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플의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BC 캐피탈에서 이번에 엑선 모빌을 업그레이드 해줬다. 원래는 이제 언더퍼피니까 매도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섹터 퍼폼, 즉 보유 의견으로 업그레이드 조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타겟이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이번에 뽑아줬습니다. 코엔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넷플릭스를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는데요. 자, 이렇게 넷플릭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 지역에 서베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서베이 결과를 봤을 때 넷플릭스가 지금 리빙룸에 있는 TV를 이끌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TV를 가지고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넷플릭스다. 특히 이제 영거 뷰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는 가장 이제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페이팔에 대해서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슈퍼 앱의 전략을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높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5년 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었습니다. 한 1년 전이었죠. 2021년 2월에 투자 설명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를 모아놓고 투자 설명회를 하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이벤트에서 발표한 내용을 과연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쇼미 파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CT고요. CT에서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매수 의견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목표 주가는 400이었는데 300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따라서 매수 의견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목표 주가는 $10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가상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따라서 이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의 목표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역시도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번에 테슬라의 오버웨이, 즉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일부에서 굉장히 좀 자세한 분석을 해놓은 기사를 함께 읽어본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께서는 일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알파벳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해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알파벳 같은 경우는 2022년 올해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워낙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서칭 엔진의 성장을 보니까 41%나 매출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걸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얼리 스테이지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 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새롭게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이 방식은요. 계속해서 굉장히 좀 건강한 매출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루프고요. 이번에 그랩에 새롭게 이제 커버리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랩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8의 지금 목표 주가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랩 같은 경우는 슈퍼 앱이다.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동남아 쪽에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슈퍼 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라이드 헤일링,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는 물론이고 딜리버리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페이먼트, 핀테크까지 진출을 해서 하나의 앱에서 대부분의 우리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는 슈퍼 앱 그리고 동남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바이 레이팅 그리고 $8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요. 이번에는 모간 스탠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좋은 뉴스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M&A 뉴스는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호재가 이미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구성 있는 마진, 수익률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이 굉장히 좋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ROE를 얘기하는 거겠죠. ROE도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 멀티플이 굉장히 합당하다. 그래서 많이 비싼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불안한 시장에서 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럴 때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이나 모레 또 월가의 목소리가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자일링스 그리고 AMD의 합병 소식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인수합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도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일링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1%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시장이 마감될 때 3%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제 성장주들, 테크주들이 전반적으로 빠진 걸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좋은 추세에 있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쪽에 엔티트러스트니까 독점 규제 당국이 있잖아요. 이 당국에서 이번에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 일을 하고 있냐면 사인업 프로시저라는 것은 이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MD와 합병 단계를 밟고 있는데 승인이 얼마 있지 않아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 기업들이 레미디 플랜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레미디 플랜은 뭐냐면 우리 두 기업이 이제 합병을 할 거니까
부족하니까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지금 부족하니까 수정을 해와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받아서 그걸 다시 제출한 것을 레미디 플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이미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누가 승인했냐면 차이나의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or, 줄여서 SMNR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규제하는 이러한 규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새롭게 제출한 레미디 플랜을 승인을 해줬다. 따라서 이제 모든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사인만 할 일이 남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올해 들어서 이번 달 초에 즉 딜 레포트라는 매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지금 추측하건대 곧 래핑업 할 것이다.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자일링스와 AMD의 딜을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된 상태고요. AMD는 지난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트랜지션이 올해 2022년 1분기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원래는 이제 작년 4분기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조금 연기가 된 거죠. 그 의미는 이제 한두 달 안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MD, 자일링스의 합병 소식이 들려오면서 과연 주가의 상승까지 도모할 수가 있을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봐야겠죠. 자, 어제 자일링스와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한 성장주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루시드입니다. 어제 루시드의 주가가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루시드 그룹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파이프 록업이 지금 완료됐다, 만기가 됐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파이프 록업이 뭐냐면 파이프는요,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의 약자입니다. 뭐 줄여서 그냥 초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그 록업 데이시 풀렸다. 오늘 밤부로 이제 더 이상 록업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시드 그룹이 지금 탑 게이너다. 가장 주가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전기차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록업 때문에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파이프 인베스터들의 그 록업 데이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은 그 초기 투자자들이 루시드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보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사우디 소베린 웰스 펀드라는 가장 커다란 최대 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주주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루시드와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요, 둘이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이 일렉트릭 비클 메이커, 즉 루시드 그룹이 로컬 플랜트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죠. 2025년, 2026년 정도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 것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도시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다 그리고 네옴, 이렇게 두 개의 도시가 후보로 올라와 있거든요. 두 도시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고요. 이 두 도시 중에 하나에 루시드의 새로운 공장이 들어선다. 따라서 지금 최대 주주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의 록업 데이시 완료가 됐음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확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핀테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핀테크 쪽에 로빈후드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 로빈후드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지금 찾고 있냐면 레볼루시라는 영국 기업이 있습니다. 금융 기업이죠. 이 기업이 미국 쪽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런칭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빈후드의 경쟁자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스토리를 맞추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빈후드 마켓의 주가가 1.9% 떨어졌다고 나오는데요. 결국은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뱅킹 앱, 은행 애플리케이션이죠. 레볼루시 이번에 런칭을 했는데 커미션이 없는, 따라서 이제 로빈후드랑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커미션이 없는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쪽에 런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다이렉트한 컴피티션, 경쟁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빈후드 그리고 찰스 쉬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간 스탠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트레이드,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그러한 경쟁 기업에 하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미국 쪽에 있는 투자자들이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주식은 물론이고요, ETF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1달러 이상만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랙셔널 쉐어
쉐어도 살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프랙셔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소수점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주당 3,000달러가 넘어가잖아요. 이런 주식은 사실 프랙션 쉐어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죠. 뭐 10달러면 10달러, 100달러면 100달러 이렇게 원하는 금액만큼만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리볼루트는 또 이번에 소개를 한다. 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쪽에 2020년 3월이니까 한 2년 전에 뱅킹 앱을 이미 소개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9월 달에는요.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신청한 바가 있다. 따라서 차곡차곡 그들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 둘씩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이 주식 거래소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슈퍼 앱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돈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로빈후드는 물론이고요. 최근에 핀테크라는 핀테크는 대부분 다 슈퍼 앱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핀테크 기업 쪽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핀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에 빠르게 이르게 되는지,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그 앱 자체, 그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작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사용자를 많이 빨리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로빈후드가 그 지명도라든지 굉장히 좀 성장 속도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쟁 기업이 늘 때는요. 빨리빨리 이제 제치고 그 우뚝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경쟁 기업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1부 방송에 이어서 2부에서도 애플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아이폰 SE, 저가폰을 얘기하잖아요.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저가폰인 아이폰 SE가 드디어 5G의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는 아이폰 SE with 5G 같은 경우는 4월달 혹은 5월달에 런칭이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기어를 넣고 있다, 시동을 걸고 있다, 가속화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생산을 이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폰 SE는 저가폰이긴 한데 5G가 된다. 굉장히 좀 기능면으로 굉장히 높은 기능을 탑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생산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 달부터 드디어 이제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9to5 Mac이라는 매체고요. 그 매체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 SE with 5G 같은 경우는 생긴 모양새는요. 지금 현재 모델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7인치가 될 것 같고 홈 버튼도 있고 터치 아이디로 운영된다. 처음에 이제 SE라는 저가폰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작은 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몰의 약자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데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도 굉장히 좀 크고요. 어떻게 보면 저가폰이긴 하지만 사실 기능 면에서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아이폰 SE with 5G 말고도 이번 봄 출시가 가능한 이런 상품에는 아이패드 에어도 이번에 도입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몇몇 새로운 서비스가 아마도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가을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죠. 그리고 봄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폰 SE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의 출시를 하면서 1년에 2번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애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SE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중에서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SE를 써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기능은 어떻고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투자 환경에서 투자하면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많이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라이징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투자할 만한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는 기관은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과연 크레딧 스위스는 어떠한 주식들을 추천해줬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40년 만에 가장
가장 빠른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생각할 때 이러한 아래 나와 있는 기업들은요, 이러한 투자 환경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수치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죠.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CPI가 이번에 7%나 올라갔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7%가 올라갔다라는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파장을 일으킨다. 금융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많은 압력이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종목들은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리스트 하나를 우리한테 공유하고 있는데 S&P 500에 속해져 있는 우량주 중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센시티브한, 여기서 이제 센시티브라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은 조금 더 힘을 내는 이러한 종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그 이유까지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은 주식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지온즈 방 코퍼레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퍼스트 에너지 코퍼레이션, 세 번째는 반가운 이름이네요. 월트 디즈니가 추천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찰스 쉬압, 다섯 번째는 슐레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여섯 번째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곱 번째는 볼칸 머터리얼즈고요. 여덟 번째는 프리포트 맥모란, 아홉 번째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마지막 열 번째는요, 데본 에너지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식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월트 디즈니가 올라갔다는 점도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도 마무리할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번 영상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분은요, 블랙록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블랙록은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투자 운영 자금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커다란 투자 기관이거든요. 운영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커다란 투자 기관에서 CIO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CIO는 Chief Investment Officer의 약자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리더라는 분인데,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올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2022년에도 10% 정도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가장 세계에서 규모가 큰 투자 기관의 CIO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한번 경청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과연 이 릭이라는 전문가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올해 2022년 굉장히 좀 장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의 주식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의 의견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뉴스들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저녁 시간 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ou think that we can do 10% this year for equities. When does the market begin to settle down and, make back what we may lose and then get to the point where we can actually build something, put something together and get to the 10% you think equities can do? So Scott, I go back to, when all else fails, I go back to the math. And I really think about, if you assume the economy this year is going to grow at 7+ % nominal GDP. If that's right, then corporate revenues should grow at 7+ % revenue. So you take operating leverage that companies have, stock buyback, et cetera, you can get to 12 to 15% earnings pretty readily without really stressing. I know people talk about wage costs, no doubt they're accelerating, but the operating leverage is real. Okay, so let's say that's right, but we talk about you increase the discount rates, you got to pull that back so the equity market can get you a 10, and maybe I'm wrong and it's a 7 or it's a 12, I don't know. But, I think we got to get more clarity from the Fed around this tightening. And quite frankly, it would be a lot more comfortable if some of these inflation prints, listen, the next couple inflation prints could still show some pretty high numbers.
And if that's so, it's going to keep people on edge. Of, gosh, the Fed's behind the curve. I've got to be careful. I'm not sure how fast they're going to go. And that makes it uneasy. And that's why I talk about it's definitely not going to be a straight line there. And I think we need, and listen, I do believe that the economy is showing some signs of moderation. And I do believe that you'll see some amelioration of some of these real pressures on inflation. While it stays sticky, you're going to see it come off of these really extreme levels, and that'll give people some comfort. But I think that's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time. But see, this is one of the problems, though, right? If you say the economy, in your words, is showing some signs of moderation, even if you're coming off extraordinarily high levels, you get a Fed that is tightening aggressively, we think, into what is a slowing economy. Even if it's slowing off of a huge level, it's still a slowing economy when they're doing what they are with policy and the QT on top of it. Okay, so let's take the starting point we're at today. We are at emergency conditions today. We're still putting quantitative easing into the system. We're just putting liquidity into the system, and we're sitting at interest rates at zero. To pull back to closer to neutral, if you get the funds rate to 1.5% and then pause and interpret what have we learned since then. We're going to get a lot of payroll reports, a lot of inflation reports. Let's reduce a bit of the balance sheet, but be very deliberate in how we do it. Let's pull back from emergency conditions. And then in an economy where potential growth is in and around 2% and real, and then if you start and it looks like you're going to have what is still sticky, but 2.5% to 3% inflation, you've got a normalized growth paradigm, but we're off emergency conditions. Boy, that is an environment I could live with, and that's an environment. But we need to hear that, and we need to see that in terms of some of the data before we can get real comfort around that. It's just the starting point today is too easy, and how we get from here to there is unclear.